안녕하세요. 저는 빌드에서 일하고 있는 임효묵이라고 하고요. 오늘 작은 도시 기획자들에서 뜻깊은 어떤 행사, 세미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 사례도 소개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저희의 이야기들이 많이 좀 확산되고 좀 함께 힘을 모으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행사의 주제가 이제 커먼즈 관련된 것이라고 듣고, 저희도 사실은 커먼즈에 대한 개념이 좀 막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발표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그 커먼즈의 방식의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또 하나의 어떤 좀 대안적인 어떤 운영 관리 방식으로서의 커먼즈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커먼즈인가라는 물음을 스스로 던져봤을 때, 우리가 이 방식이 어떤 사회적인 의미가 있다든지 좀 이상적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라기보다는 저희 사업에 필요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민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커먼즈의 방식이 오히려 더 맞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대안적으로 어떤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저희는 이게 커먼즈의 방식인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던 거죠. 그게 지금에 와서는 어떤 하나의 방향, 새로운 대안으로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세한 부분은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빌드는 이런 사회의 어떤 문제라는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다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회 문제들이 어떤 만들어지는 가치나 어떤 나누어져야 될 것들이 적정하게 나누어지지 않고 한쪽으로 쏠림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공간 기반으로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팀들, 공간 기반의 운영을 하는 팀들의 문제에서 비춰봤을 때 부동산 자산이라는 것이 가장 크게 이제 그 부분에서 첨예하게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런 소유 구조, 부동산의 소유 구조나 운영 구조에 있어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그게 더 지속되고 있다는 생각에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유한 사람들, 이 여러 주체들이 어떻게 나눌 것인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가치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적정한 지점을 찾아야 저희 사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것들은 다 만들어진 다음에 뒤늦게 하면은 또 의미가 많이 퇴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할 때 그것을 어떤 구조로 만들고 시작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제 구분을 좀 분류라고 하긴 그렇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커먼즈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커먼즈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부동산,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례들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 부동산 토지나 건물 안에서 만들어지는 컨텐츠,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단체, 기업, 또 커먼즈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커먼즈를 이루는 주체는 누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소유자, 생산자, 소비자로 크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정확한 구분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방법상으로는 실제 그런 대상을 소유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신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뭔가 소유 이외의 방식, 그러니까 뭔가 맡기는 임대의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전대 아니면 위탁, 수탁 관계 안에서의 신탁.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커먼즈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건 2가지 정도의 사례가 있는데요. 그 사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럼 어디서 하고 있냐라고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인천 옆에 있는
시흥시 월곶동에서 이런 실험들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월곶은 보시다시피 관광지로 개발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난개발이 된 지역이고 비어있는 공실이 많은, 공실률이 한 20-30%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내에 버려진 공간들이 있었고 이런 지역의 문제들을 기회로 보고 좀 해결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여기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 매장이 이제 4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월곶식탁과 바이아이라는 공간은 시흥시와 같이 시민자산화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바우스앤밥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이제 시민기업이라고 붙였는데 일반 주식회사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주가 누구냐일 때 누구 특정 대표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공간 운영이나 기업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주주로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그 기업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 기업이 만들어내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같이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민기업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나름대로 구분을 한 내용에서 살펴봤을 때 시흥시와 같이 이번 주제이기도 한 민간 협력형 시민자산화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소유 단계까지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대상은 이제 부동산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 부동산이 대상이 되고, 방법은 이제 소유하는 방식, 그 공간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 소비자와 그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빌드라는 영리회사가, 생산자가, 상품을 만드는 생산자가 소유하는 방식으로 자산화 시범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2개의 공간을 지금 현재 시흥시와 협약을 맺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부동산은 이 신축 건물이었는데 5년 동안 비어 있었던 공간을 시흥시가 먼저 매입을 했고요. 1층에 표시된 부분이 이제 시흥시가 매입한 자산이고요. 매입은 이제 시흥시가 했고 순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02호부터 106호까지 바이아이 빌드의 이제 3호점인 바이아이 공간은 2017년 9월에 매입을 해서 협약을 맺고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2018년에 추가로 101호 공간을 매입을 해서 월곶식탁이라는 식자재 마켓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공간을 저희가 시흥시와 같이 자산화를 위한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민간 협력형 이 시범 사업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냐라고 봤을 때 처음에는 이제 이게 최초 사례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 다른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이 최초 사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시흥시 공공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최초의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 시장님이 좀 이런 자산화와 관련된 지역의 어떤 플레이어들이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컨텐츠를 유지하면서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산화와 관련된 전문가들, 그리고 시 담당 부서 공무원들,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팀, 이렇게 학습 모임을 만들어서 스터디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 안에서 단순히 스터디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 안에서는 사실 시흥시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가능했던 거고, 대상지를 취득하고 어떤 그 입찰을 통해서 임차인을 선정하고 하는 절차에 있어서 저희도 이제 계속 어필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흥시 입장에서는 그 공간을 운영하고 이 시민자산화 시범 사업을 이해하고 있는 팀이 있다는 것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같이 파트너로서 생각을 해서 업무 협약을 맺고 시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2017년에 시흥시가 먼저 공간을 매입을 하고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다음, 그래서 2017년 12월에 시흥시장님, 전은호 센터장님 비롯해서 다양한 분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지역 시민분들,
함께 시민자산화 시범사업의 협약식을 맺고 월곶의 주민들, 시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공간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면서 협약을 맺고 시작을 했고요. 네, 다음. 하지만 이 시범사업, 이름이 시범사업인 것처럼 관련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시흥시가 먼저 매입을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인 상황이었고, 공유재산을 어떻게 지역의 플레이어들한테 운영을 맡길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통상적인 이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다만 이제 대부계약서 안에 이제 그런 목적이나 어떤 방법에 대한 것들은 시민자산화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이제 명문화했고요. 네, 다음. 그렇게 해서 이제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그 대부계약의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운영적인 면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는데요. 그때 이제 지역 주민분들에게 투자를 받기 위해서 B+를 통해서 지역 주민분들에게 펀딩을 하는 시도를 했었고요. 전부 지역 주민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공간을 기존에 이용하고 계셨던 분들이나 저희의 취지를 알고 계셨던 분들이 공감을 해주셔서 한 6천만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을 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 공사 비용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오픈은 못하고 사업이 좀 중단되는 위기가 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사회적 부동산 공유 프로젝트, 리커머닝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조금 일부 자산화를 위한 어떤 지원금, 상금을 받게 됐고, 그래서 2018년 6월에 정식으로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운영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자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민분의 투자가 필요한데요. 이것을 이제 어떤 특정 시점이 돼서 그때 이제 주민분들에게 투자를 해달라고 요청하기에는 그런 경험들이나 이 서로의 경험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연습이 일종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자금과 관련해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펀딩을 받을 수 있는 실험들을 계속 했었고요. 단순히 저희가 돈이 필요해서이기도 했지만 이런 단기간에 이제 투자를 하고 상환을 받아가는 이런 구조들을 경험해보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펀딩은 지속적으로 했었고요. 실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지역의 커뮤니티, 어머님들 모임에서도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4분 정도가 이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자산화 공간이라는 것이 단순히 부동산 소유 관계만 지역 주민들과 나눈다는 것에서 그치면 그 이후에 운영에 있어서는 사실 그 소유 관계를 만들어냈다는 거에서 머무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어떤 애착을 느끼게 한다든지 공간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관계를 계속 만들어 놓아야 소유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이상적인 자산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간판을 만들 때도 그 공간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나 손도장을 통해서 간판을 만들기도 했고요.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계속 공간에 오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일어나는 공간이 우리 동네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면서 수익도 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자산화 시범 사업과 관련해서. 그래서 행정에서는 사실 이런 근거를 좀 만드는 작업들을 해주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운영자 입장에서는 사실 5년 뒤에 어떤 특정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주민들과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어떤 경쟁 입찰이나 금액에 의해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운영을 하지 못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행정에서 근거를 좀 만드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이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매입 근거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한 3년 동안 자산화 시범 사업을 하면서 들었던 고민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유재산을 왜 다시 자산화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팀들, 작은 기업들의 사실 공공이랑 같이 일을 할 때 신뢰를 쌓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20년 어떤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이 작은 기업들은 사실은 그 공공에서 뭐 잘못 생각한다라기보다는 아직 그런 그 경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신뢰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중장기 임차의 방식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유를 해야 되는 고민을 하게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콘텐츠냐, 어떤 공간이냐에 따라서 소유를 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중장기 임차의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방식이 부동산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10년, 20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운영자에게 준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고민되는 지점이 있었는데 이제 뭐 주거 시설이나 기반 시설, 커뮤니티 시설 이런 공공성이 명확한 것들에 대한 거는 어떤 뭐 행정에서 공공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명분이 만들어지는 게 쉽기 때문에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업 공간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업 공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기준이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월곶에 살고 계신 분들이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월곶에서 살고 있지만 그런 분들이 상업 공간을 즐기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 부분은 개인의 책임으로 다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가 좀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내가 여가 생활을 즐기고 좀 더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도 공공의 역할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명확하다면 저희처럼 민간에서 공공이랑 같이 민간협력형 자산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정책적인 부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공감대가 만들어지면서 좀 사업을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관련 법이나 조례들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있는 제도 안에서 뭔가 어떤 시장 안에서 뭔가 만들어질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어떤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펀드나 리츠, 어떤 신탁의 방법들이 활용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공공에서 공공성이 확보가 된다면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현장의 플레이어들이 좀 사업을 진행해 볼 수 있는 어떤 지원 방안이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좀 민간 협력형 방식은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 가지 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바우스앤밥스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공간은 부동산을 매입하는 부동산을 자산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공간을 컨텐츠를 운영하는 기업을 이제 자산화하는 방식, 그러니까 커먼즈의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고민을 하게 됐고요. 이런 부분도 컨텐츠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례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상은 이제 그 공간을 운영하는 기업이 되고 방법은 그 기업을 소유하는 방식이 되고 주주로서 참여해서 소유하는 방식이 되고 주체는 그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운영을 하는 일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소유하는 방식
이름으로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민기업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식회사의 방식으로 기존에 저희가 빌드라는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던 지점 사업자로 운영을 하고 있던 바우스앤밥스라는 공간을 이제 주식회사로 설립을 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고요. 1억 6천만 원의 자본금을 모았습니다. 네, 그래서 빌드가 3천만 원, 그리고 IFK 임팩트 금융이라는 임팩트 투자 기관에서 3천만 원을 투자했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한 부분을 일반 시민분들, 아까 말씀드린 그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제안을 드렸고, 그렇게 자본금을 모아서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간략하게 내용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첫 사례이다 보니까 이제 실제 등기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나 어떤 사업자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주주분들이 50분이 넘는 주주가 참여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데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좀 다양한 여러 사례가 나온다면 어떤 조직 형태상의 어떤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정리를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설립 과정에 대해서는 기존에 없던 회사를 만든 것은 아니고 기존에 운영되던 것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어떻게 옮길 것이냐에 대한 것들에서 또 이게 실무적으로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좀 충분하게 공감대를 만들면서 진행을 했고요. 이 부분 역시 네, 잘 정리를 해서 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드가 하고 있는 일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산화 자체가 저희 사업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수단, 도구로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단순히 뭐 매출이 늘어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하고 싶은 일,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느냐의 문제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고, 다른 여러 방식이, 여러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 안에서 그런 운영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이런 자산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커먼즈의 사례로 좀 잘 남을 수 있도록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빌드에서 네, 일하고 있는 임효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